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무조건 나부터 생각할 것. 이 책의 부제는 상처받고 후회하는 관계에 익숙한 당신을 위한 심리처방 45입니다. 지은이는 일본의 정신과 의사 후지노 토모야. 신경정신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강한 일본에서 정신과 의사의 이미지를 따뜻하고 친근하게 바꾸며 병원 문턱을 낮춘 1991년생 정신과 의사. 3살 때 고열 증상이 나타났지만 감기인 줄 알았다가 이후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가와사키 병으로 진단받았다. 4살 때 심장에 생긴 후유증 때문에 격렬한 운동은 금지당했고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축구도 그만두어야 했다. 중학생 시절 자신의 질병에 대해 처음 자세히 설명해준 의사가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는 것을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 후 남들과 비교하고 우울해하기보다 자신의 삶에 더욱 집중하고 싶은 의지가 생겼다. 의사이자 환자이기도 한 저자는 누구보다 아픈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보듬을 줄 안다. X에서 마음이 편해지는 의사로 유명하며 TV 프로그램에도 활발히 출연하여 나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전파 중이다. 이 책은 출판된 지 한 달 만에 3만 부가 판매되며 아마존 재팬에서 가장 선물하고 싶은 책으로 선정되었다. 저는 신경정신과 의사입니다. 내담자들은 물론 SNS나 강연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 일입니다. 주로 이런 말들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를 바꿔야 해. 더 노력해야지. 성공하고 싶어. 모두 변하고 싶다는 의지가 담긴 말들이죠.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고 하거나 조금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성장하고자 애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힘들고 괴로워서 나를 갉아먹어도 반드시 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당연하다거나 보통 혹은 상식이라는 말로 포장된 규칙과 가치관에 필사적으로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만 하는 규칙도 있지만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의미 없는 규칙이나 틀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틀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다가 자칫 내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나를 끼워 맞추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소중히 여겨보세요.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억지로 바꾸기보다 약한 나, 괴로운 나, 힘든 나, 잘 못하는 나, 허점 많은 나, 우는 소리를 하는 나, 이 모든 모습이 합쳐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돌볼 여유가 생기고 내면의 안정을 찾았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나를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바꿔도 좋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실패하거나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어도 최고의 내 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잘 돌보고 격려하고 소중히 여기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살아보기 위해서는 잔뜩 힘을 주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느긋하게 힘을 빼야 합니다. 힘든 날이 일상이 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견디고 노력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는 문화가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럴수록 쉬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이미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좀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소와 다른 내 모습을 관찰해야 합니다. 혹시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난 적이 있나요? SNS에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쓴 적은요? 폭음이나 폭식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씻고 머리를 빗는 일이 힘들다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괴로운 적이 있나요? 이처럼 일상생활 중에 평소와 다른 내 모습을 발견했다면 뭔가 참고 있지는 않은지,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밥이 맛없게 느껴질 때는 무슨 일을 하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노력하기 전에 괴로운 마음부터 돌보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휴식을 취하며 뒹굴뒹굴하거나 자연 속에서 긴장을 풀거나 친구와 만나 수다를 떠는 등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일을 하며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피곤이나 짜증 같은 감정을 느낄 때는 아직 괜찮습니다. 괴롭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더 위험합니다.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거나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면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위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말해보세요. 나를 지키기 위해 도망칠 수 있다면 도망쳐도 좋습니다. 인생을 계속 살아내기 위해, 내 인생에서 도망치지 않기 위해 지금 도망치는 겁니다. 애초에 무엇을 도망이라고 부를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힘든데도 억지로 회사에 남는다면 내 마음으로부터 도망쳤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긴다면 도망치지 않는다는 선택이 오히려 도망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보 취급을 하건 비난을 하건 일단 도망쳤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책임한 말로 도망치기를 방해하는 사람은 도망치려 하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한 직장을 3년 정도는 다녀야 다른 회사에서도 고용해 주죠. 계속해서 이직하면 경력에 흠집 나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이런 불확실한 이유로 현재의 괴로움을 견디지 마세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데 다른 사람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도 해보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강한 것입니다. 아주 조금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건 좋습니다. 부장님이 부탁하신 서류 복사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 대신 식당 예약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혹시 내일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이처럼 아주 조금 도와달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이 책은 바꾸는 게 좋다고 추천하는 책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꿔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있는 힘껏 노력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힘들어서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도 사람마다 달라요.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당신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약해져도 되고 쉬어도 됩니다. 진짜 인생은 완벽하지 않은 나를 받아들여야 시작됩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니까요.
세상에는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일을 잘 못한다는 게 상사로부터 함부로 대접받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곤할 때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게 배우자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이유도 아닙니다. 함부로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자기 스스로 더욱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세요. 흔히 사람들은 가격이 싼 물건이나 막 쓰기 시작한 물건은 끝까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면 나부터 내 가치를 낮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쉽게 수락하지 말자. 이상한 점을 인지하면 의견을 말하자처럼 나를 소중히 여기는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내 가치를 존중하는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괴로움이나 고민은 나도 몰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요. 세상에는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말도 있습니다. 예컨대 책상 위가 더럽네. 왜 안 치워? 요즘 살찐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슬쩍 던지는 동료가 있다고 합시다. 맞는 말이더라도 짜증이 솟아날 겁니다. 이런 일은 아주 흔하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배려심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의 말을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의 의도를 읽어내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됩니다.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이나 충고랍시고 쓸데없는 참견을 하는 사람은 큰 의미 없이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다 보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할 수도 있거든요. 내게 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보는 눈이 없으시네요 라며 적당히 흘려버리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이유 중 하나는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맞추려고 자신을 꾸며대거나 억지로 웃어 보이거나 가기 싫은 식사나 회식에도 참석하곤 하죠. 하지만 그런 자신이 마음에 드나요? 다른 사람을 위한 가면을 계속 쓰다 보면 정말로 자신을 싫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진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사랑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인간관계에서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좋지도 싫지도 않은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 결혼만 하면 되겠네. 슬슬 아이도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참견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남의 인생에 간섭하려는 사람은 대체로 한가한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에 충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한가한가 보네 라고 생각하며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품은 기대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자신을 책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놀이터에서 만난 엄마들이 다음에 아이들이랑 자기 집에 놀러 가도 될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때 바로 대답하기 전에 나 역시 그걸 바라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좋은데 우리 집은 좀 싫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억지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 놀러 가고 싶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기대입니다.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고 거절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의 기대로 인해서 힘들 때는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SNS 때문에 커다란 상처를 입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행복을 일부러 드러내는 사람은 어딘가 결핍된 사람입니다. 또한 SNS는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SNS에 드러난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 자체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글 몇 줄, 사진 몇 장을 보고 여러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현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친구와의 만남이나 모임 횟수를 늘리는 등 현실 세계와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SNS에 올라오는 험담이나 비난에도 주의하세요. 부정적인 반응이 달릴 때마다 놀라서 반박하고 싶겠지만 이럴 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꼭 반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 입히려 드는 사람에게는 상처받지 않은 척하세요. 인터넷에서는 금세 새로운 화제가 생겨납니다. 15분이면 누구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반대로 해석해보면 세상이 나를 주목하는 시간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다른 사람은 당신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험담하는 사람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됩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세련된 곳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보다가 짜증이 난 적이 있나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나 에피소드를 보면 왠지 씁쓸하고 마음이 불편해진 적은요. 이처럼 상대방에게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자랑하려는 의도가 없는데도 일부러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뿐일 수도 있으니까요. 스키마란 사고방식, 인지방식이 관련된 정서적 습관 같은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같은 무의식적인 사고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람은 자기만의 독자적인 스키마를 통해 발생한 일이나 사실을 판단하고 감정을 느낍니다. 똑같은 SNS 피드를 보더라도 각자의 스키마를 통해 보고 느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밌겠다라고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자랑하고 있네 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즉,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스키마가 형성되어 있다면 가족사진 피드를 봤을 때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피드를 보기만 해도 힘들다면 내 스키마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세요.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도 각자에게 보이는 것은 다른 법입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스키마가 있으면 그저 단체 채팅방에 답장이 오지 않는 일을 나는 미움받고 있어 라고 자동으로 연결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왜곡된 필터를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키마는 자동 사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동 사고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개인의 생각이나 이미지를 일컫습니다.
과거 지향적이고 부정적인 스키마가 우세하면 눈앞의 사건을 나도 모르게 나쁜 방향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받아들이게 되죠. 너는 일반적이지 않네 라는 말을 듣고 크게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반은 다수에 불과합니다. 원래 일반이나 보통은 지역이나 조직,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불과 30여 년 전에는 여성은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우는 일도 흔했습니다. 어떤 때는 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말하면 보통이나 상식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은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요.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라 라는 가르침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라 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기도 합니다. 집안의 규칙이나 부모에게 들은 말을 오롯이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보통 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제대로 된 직장이란 어떤 직장일까요? 보통이나 상식이란 것은 상당히 모호하고 쉽게 바뀝니다. 제멋대로 정한 자기만의 규칙을 보통이나 상식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수수께끼 투성이입니다. 다른 사람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미 없는 행동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도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이상한 의미를 부여하고 제멋대로 해석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면 불편하기도 하고 동료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라도 하면 속상할 테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당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일부러 자신의 가치를 알려줄 만큼 그만큼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나 좋은 사람이에요. 난 이렇게 성실하답니다. 라고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워 보이기 싫다라는 마음보다 저 맛집에 가보고 싶은지 아닌지를 나에게 물어보세요. 동료들의 시선보다 내가 정말로 쉬고 싶은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아닐지 신경 쓰기보다 이 옷을 입은 내 자신이 마음에 드는지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보다 아닌 것 같다 혹은 그렇다라고 생각한 내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실제로 행동할지 말지는 둘째치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한 자신의 마음과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꼭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기란 어렵다는 점입니다.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국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입니다. 살다 보면 꼭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싫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싫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오히려 운이 좋은 것입니다. 발목을 잡는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데 집중하세요.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 따라 아주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 만들어집니다. 긍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밝아지고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고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위축될 수도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 곁에 있으면 제멋대로 행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집니다. 만약 지금 힘들거나 괴롭다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사람과 멀어지세요. 싫은 사람만 생각하다 보면 생이 다하는 순간에 싫은 사람만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과는 거리를 둡시다. 다른 사람이 화가 난 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건 그에 대해 화내기로 결정한 것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의 화를 신경 쓰거나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우울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표출하는 감정이 반드시 나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를 써서라도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어른 중에도 불만이나 화를 터뜨려서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는 태도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태도를 인간관계에서 무기처럼 활용합니다. 함께 지내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아요. 친구나 주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거리를 두고 가능하면 엮이지 않도록 하세요. 타인에게 강한 감정을 터뜨리는 것도 상당한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상사나 같은 팀 구성원처럼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심리적 거리두기를 추천합니다. 우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이라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화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문제이며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봅시다. 예컨대 꼭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대가 상사라면 상사를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야옹대는데 배가 고픈가? 하악질을 하는데 잠시 내버려두면 괜찮아질 거야. 눈앞에서 화내는 상사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지켜봅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심리적 거리두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다른 사람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해보면 마음이 진정될 겁니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으려 할 때도 직장에서 업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때에 따라서는 포기하는 마음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컨대 항상 필요 없는 물건을 주면서 감사 인사를 강요하는 시어머니가 있다고 해봅시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옷이나 가족 누구도 먹지 않는 반찬,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 같은 것을 받고는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그럴 땐 시어머니의 마음만 받고 물건은 버리세요.
다른 사람의 행동은 바꿀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 내 행동을 조금씩 바꾼다. 이런 식으로 분리하여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도 돼.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않는다. 이처럼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베풀고 싶은 사람과 베풀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꽤 중요합니다. 이런 원칙은 사람이 아닌 행동에도 해당합니다. 예컨대 친구의 고민 상담 전화는 밤 10시 전까지만 받는다거나 돈은 절대 빌려주지 않는 대신 많이 곤란해 보이면 100만 원까지만 준다거나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나만의 규칙이 있다면 조금씩 조절 능력을 갖게 됩니다.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기 긍정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긍정감은 나의 좋은 모습이든 별로인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어떤 내 모습이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못하는 나, 엉망진창인 나라도 소중한 나 자신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나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이 없는 일에 정답을 찾지 마세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마주할 일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가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다양한 문화나 상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에 매달려 중요한 시간을 허투루 쓰거나 에너지를 낭비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사고방식도 있구나 라는 말을 떠올리며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정답이 없는 일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헛수고하는 사람이 많지만 유감스럽게도 세상에는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노트나 종이 한 장에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을 적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예컨대 따뜻한 카페라떼 마시기, 날씨 좋은 날 공원으로 소풍 가기, 말랑말랑한 고양이 발바닥 만지기, 막 건조한 이불 위에 눕기, 좋아하는 공연 보러 가기, 주말에 등산 가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만약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직도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써보세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의외로 나의 행복이 무엇인지 확실해질 겁니다. 부디 다른 사람의 말로 내 행복의 형태를 결정하지 마세요. 나만의 기준을 만들기 바랍니다. 정직원이 되어 안정적으로 일하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프리랜서로 일하며 시간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삶이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일하며 홀로 자유롭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장소에 내 집을 짓는 삶이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월세를 내며 다양한 장소에서 살아보는 삶이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말 그래야만 하는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땡땡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은 내 마음을 꼭꼭 숨기기 쉽습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100% 잘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 내 탓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의 대부분은 100% 나만의 탓은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는 원인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수치화해보세요. 각각의 원인이 몇 퍼센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잘못한 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100%는 없습니다. 너무 내 탓만 하면서 엄격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반대로 100%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건 남 탓을 하는 사람 말이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탓만 하는 성향을 자책 사고라고 하며 남 탓만 하는 성향은 타책 사고라고 합니다. 타책 사고가 너무 강할 때는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만약 전부 상대방 탓이라며 짜증나거나 항상 부모님 탓에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느껴 우울해질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100%는 아니지. 만약 100%가 아니면 그 외에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예컨대 배우자가 집안일을 하지 않아서 나 혼자 다 하느라 매일 녹초가 된다면 내가 녹초가 되는 것은 정말 100% 배우자의 탓일까요? 배우자에게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말하지 않았거나 집안일 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거나 너무 당연하게 알아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거나 한 번쯤 집안일을 할 거면 완벽하게 하라고 역정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라면 내 탓인 부분도 조금은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만약 100% 배우자의 탓이 아니라고 하면 그 외에는 어떤 원인이 있었던 거지? 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유나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것과 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다릅니다. 인간은 나는 틀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틀릴 수 있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잘못된 점이나 원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로 귀결되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따라서 사물을 0과 100으로만 판단하는 흑백 논리로 생각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한때 부모 뽑기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부모 탓이라는 사고방식이죠. 부모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부모 때문에 앞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니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고 앞으로 부모와 거리를 두고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엄격했던 과거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느라 앞으로 다가올 나의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쓰지는 마세요.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눈을 돌려 미래를 살아가는 편이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요? 나를 바꾸고 싶을수록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를 바꾸고 싶다.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미래지향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나를 바꾸고 싶다고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개입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로 인해 나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쓰는 것은 내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는 일단 쉬어보세요. 먼저 에너지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에너지를 모을 때는 거절할 용기를 가지세요. 주변을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부응하려다 보면 자신을 소모하게 됩니다. 내가 소모될 것 같으면 당당하게 거절해 보세요. 직장에서 상사가 내일까지 이 자료들 정리해 와 라고 무리한 일을 시킨다면 진척 상황을 보고한 뒤 마감을 모레까지 미뤄보세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지금 집에 좀 들리렴? 이라고 하면 오늘은 일이 있어서요 라고 거절해 보세요. 직장 동료가 이번 주 금요일에 퇴근하고 회식하자 라고 하면 저는 점심 회식이 좋아요 라거나 저는 다음에 참석할게요 라고 거절해 보세요. 이처럼 무리할 수밖에 없는 일이나 버겁게 느껴지는 요청, 하고 싶지 않은 일, 설레지 않는 일, 할 필요가 없는 일에는 확실하게 싫다고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거절해도 괜찮아요. 누구에게나 싫은 일은 싫다고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에 따라서 기분 나빠하며 제멋대로군, 차가운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가 이렇게 평가한다고 여러분의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건 여러분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단지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에서 예측 불가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스스로 정하세요. 거절할 때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할지 몰라 두려운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를 위해 거절하세요. 환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은 학급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많은 학급에 속해 있으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은 주변 사람이나 장소 등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를 바꾸고 싶을 때는 환경의 힘을 빌려보세요. 근력 운동을 하고 싶다면 멋진 바디 프로필 사진을 벽에 걸어놔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다면 자동으로 열리는 커튼으로 바꿔보세요. 어지러운 방이 싫다면 큰 쓰레기통을 둬보세요. 참고로 저는 음식을 집에 많이 두면 있는 대로 다 먹기 때문에 집에 먹을 것을 쟁여두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요. 인간은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생물입니다. 의지가 약하다며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인간은 원래 의지가 약합니다. 자기 의지에만 의존해서 자신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소극적 수용력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영국 시인 존 키츠가 말한 불확실하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를 참고 받아들이는 힘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생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 일, 대처할 방법조차 없는 일이 잔뜩 있습니다. 인생에는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회색 같은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인간의 뇌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져서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르는 상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서둘러 답을 구하려 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등 쉬운 답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요. 흑백으로 나누지 않아도 좋습니다. 고민하는 모습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곧바로 답을 도출하려 하지 말고 애매한 채로 눈앞에 닥친 일이나 할 수 있는 일만 해보세요. 불안하고 조급한 상태로 신중하게 나아가 보세요. 바꿔도 바꾸지 않아도 좋습니다. 바로 바꾸지 않아도 바꾸지 못해도 불안하고 조급한 채로 여러 가지 일을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내 주변도 바뀌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답을 찾지 못해도 바꾸지 않아도 어느 하나 정하지 못해도 끙끙대며 고민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바꾸고 싶다, 바꿔야 한다라고 고민하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안히 먹고 행동으로 옮길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매일 내딛고 있습니다. 이불에서 나와 한 걸음, 집 현관에서 밖으로 나오는 한 걸음, 지하철을 타는 한 걸음, 회사로 들어가는 한 걸음. 혹시 앞으로 내딛는 이 한 걸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비록 의식하지 않으면 깨닫기 힘들지만 사실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신경정신과를 찾는 사람 중에는 이 한 걸음을 떼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하러 가려 하면 현관에서 좀처럼 움직일 수 없다거나 지하철에 올라타지 못해 몇 대나 그냥 보내고 말았다거나 일터에 도착하긴 했지만 차에서 내리지 못해 출근은 못했다거나 이처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아, 내가 너무 애쓰고 있었구나, 힘들구나 깨닫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일상이 사실은 노력의 연속이었다는 것, 또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더 이상 노력할 수 없게 된 다음에야 겨우 깨닫게 되는 것이죠. 늘 해왔다고, 모두가 하고 있다고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돈을 벌어오거나 가족을 위해 장을 보고 집안을 돌보는 건 역시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내딛는 한 걸음이 노력의 결과라는 점, 그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디딘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나를 칭찬해 주세요. 나를 바꿔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을 일이 아닐까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합니다. 그런 나에게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신경정신과에서 일하다 보면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죽고 싶다라는 말은 살아있기가 괴롭다, 누가 도와줬으면, 나를 바꾸고 싶다, 다시 해보고 싶다 같은 표현을 대체하는 일이 많습니다. 죽고 싶다처럼 바꾸고 싶어, 바뀌겠어 라는 말 속에는 지금 나로는 안 되겠어, 괴로워, 이런 내가 싫어 와 같은 다른 생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곤란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 뒤에 숨어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거 수련의 시절 저는 응급 외래에서 환자가 현기증이 나요 라고 했을 때 진료 기록부에 그대로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지도의사가 제게 환자가 말하는 현기증이 머리가 흔들리는 느낌인지, 눈이 돌아가는 느낌인지,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인지 그 의미를 확실하게 확인해
라고 엄격하게 지시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모두가 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 같은 말을 사용하며 같은 풍경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보는 방법도, 느끼는 방법도, 전하는 방법도 크게 다릅니다. 죽고 싶다, 바꾸고 싶다, 현기증이 난다 같은 말들은 의외로 마음속 극히 일부만 보여주는 말입니다. 바꾸고 싶다, 바뀌겠어 라고 결심했다면 우선 자기 자신부터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의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현기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보인다면 바꾸고 싶어, 그래도 바꾸기는 두려워처럼 상반된 마음 사이에서 살그머니 움직이는 나를 부정하거나 도망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바꾸고 싶다고 생각해도 좋고 바꾸고 싶지 않다고 느껴도 좋습니다. 각자의 타이밍에 맞게 솔직한 내 모습과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조건 나부터 생각할 것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후세계나 초월적 세계보다 현실의 세상을 중요시하는 현세 중심적 세계관을 나타내는 속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속담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한 인생의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삶 그 자체라는 것이죠. 삶을 포기하지 않고 방치하지도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비록 그 삶이 현실적으로는 개똥밭에 구르는 것처럼 힘들더라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낼 때 비로소 그 어떤 사후 세계보다도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수 있다. 그 속담은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야말로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의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참 많죠. 가장 큰 단점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도 관성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소개한 이 책 저자의 주장입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꼭 지켜야 되는 소수의 규칙만 지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붓다는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음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만 지키며 살아도 나쁘지 않은 삶입니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꼭 지켜야만 하는 규칙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것만 지키며 나머지에서는 최대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옷 입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려야 하는 곳만 보이지 않게 잘 가려주면 그 나머지 색상이나 모양 등등은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남들의 시선에 너무 얽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먹는 것이나 입는 것, 사는 집조차도 타인의 욕망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삶은 행복하기 어렵고 불행하기 쉽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의 존엄성과 개성을 강조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균형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집단적으로 행동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 해야겠지만 삶에서 그렇게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최대한 자유롭고 개성적으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만 비로소 더불어 어울려 사는 삶도 가능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답게, 자기답게, 자신답게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